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개송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개송 전체를 이렇게 다 마무리를 개송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송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유는 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송의 첫째 부분은 그 유는 무로 변하고 무는 또 유로 변하고 하는 그 이제 유무 변화의 모습을 이 유무 변화죠. 모습을 그 구체적으로 아주 함축적인 단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무를 그 상대적 개념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유와 상대되는 무, 또 무에 상대되는 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셔가지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의 모습이 세 번째 그 단락에서는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랬죠.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지극의 경지에, 그 지극의 공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 자연의 진리의 유무 돌고 도는 그 법칙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극하다 그랬습니다. 자동적으로 지극하다. 그래서 우주가 변하는 그 모습을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돌고 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지극하면 이렇게 하셨는데, 이론상의 진리의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 이론상 진리의 그 진리는 말이죠, 유무가 변하는데 지극하게 변하지, 자동적으로 지극하게 변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지극하면을 데 있어서 해야 될 공부는 그래서 지극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지극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론상 진리의 지극한 진리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진리의 변화 자체는 지극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지극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상태를요. 지극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공부가 지극하면의 공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지극의 경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극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극해졌죠. 이제 우리가 돌고 돌아 지극하다. 그 지극하면은 여기서는 유무를 상대적 개념으로 봤지만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하다가 지금 끝을 냈는데요. 유와 무가 구공이나
유, 무. 이것이 상대적으로 유는 무로 변하고 무는 유로 변하고 그런다 그랬죠. 앞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변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이 상대적으로 변하는 유무가 지극의 경지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유와 무가 구공해져 버린다. 구공해져 버린다. 모두 공해버린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유무 상대적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구공의 경지는요. 유와 무를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셨지만도요. 구공의 경지에 가면은요. 지극히 다 모든 것들이 비어버린 그 경지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 유와 무가 무의 상태를 초월해버리는 상태로 간다. 초월의 상태로 간다. 자, 근데 이제 이 참 초월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가 사는 걸 봐도요. 없으면은 없는데 걸리지요, 마음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있으면은 있는데 걸리잖아요. 있으면 있는데 걸리고 없으면 없는데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지기가 높으면 높은데 걸리고 지기가 없으면 또 없는데 걸리는 거예요. 유무라고 하는 것을요. 이 초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초월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개성의 마지막에 구공의 자리에 가면은 유무의 상대를 말이죠. 이 상대적 관계를 초월해 버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유무의 상대적 관계를 초월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걸 구공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구공이라고 한다. 자, 다 비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공이 참 좋은 자리예요. 아마 가장 열중시어 그러죠. 열중시어 안 그럽니까? 내가 가만히 본 게요. 우리 교단도 지금 언젠가 가면 열중시어 할 것 같아요. 언제 열중시어 하는가 하면요. 5월 1일 날 지금 상암에서 행사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온통 이제 해가지고 막 사람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가고 지금 모두 공사했었죠. 교당에서요. 5월 1일 행사 딱 끝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뭔 이슈가 없어요. 지금. 없어갖고 모든 교당들이 열중시어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래요. 왜 열중시어 하는가 하면은 5월 이후에 저한테 법회 보러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요. 없어요. 5월 2일. 4월 말까지 꽉 찼어요. 하나도 빛날 없이 다 찼어요. 근데 5월 달에 가서부터는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당에서 말입니다. 큰 행사를 끝내고 나면은요, 그냥 쉬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과제를 말이죠. 이 시점을 우리 교단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거를 지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그냥 구공에다가 지금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요, 모든 일들이 다 쉬어버리고 그런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도요,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집안에 뭐 큰일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요, 그 큰일을 할 때는 그게 열중해서 재밌게 하잖아요. 한데 그 큰일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말이죠. 공허감이 오죠.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걸요. 공허해진다 이 말이죠, 마음이요. 이런 것들은 일 속에서 우리가 구공해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공이라는 것은 그런 구공이 아니죠. 이건 우리 지금 공부를 통해서 하는 구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요, 유와 무가 다 비어버린 이 구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만 이 말이죠.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체득해 들어가는
하나의 그 길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구공이다. 진짜. 그러면은 이 구공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야겠는데요. 이 구공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절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절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절대 공부 뭔가 하면요. 상대가 끊어진 공부 아닙니까? 맞죠? 예, 상대가 끊어진 공부를 하자. 절대 공부를 하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절대를요. 절대짜리를요. 절대는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이제 상대가 없습니다. 그건 여기서는 지금 유무가 상대가 있었죠? 여기서 유무가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공이 돼버렸으니까는요. 유무 상대가 끊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유무를 초월했다 그랬죠, 제가요. 그러면은 초월한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 자리를 절대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다. 모든 상대가 다 끊어진, 상대가 끊어진 마음 상태, 내가 상대가 다 끊어진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자리가 뭔가 하면 절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 자, 절대. 이게 지금 대단히 좋은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합니다. 뭘 하느냐? 비교합니다. 그러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애써도요.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어느 때가 보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에 떨어져서. 그래서 말이죠. 참 하여간 키가 작은 거고 큰 사람 작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인간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차별이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서 말이죠. 그런 차별들이 있죠. 그런 차별이 있게 마련입니다. 차별이 있게 마련인데 그 차별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못 떠났다라니까요. 지가요. 어떻게. 하여간 저하고 격차가 딱 많이 나는 사람하고는 제가 비교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죠? 격차가 딱 나버리면은요, 나하고 상대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 그죠? 그런 말 하죠. 격차가 딱 벌어졌다 그러면은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근데 비슷한 나이, 비슷한 조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주위에. 아니, 한쪽에 나도 모르게 뭔가 하면요. 견제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발동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보여요, 그런 것이요. 이게 보여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요. 이게 안 보이면은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지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교단에서 우리가 수의단이 됐다. 또 나이도 나하고 비슷하다. 똑같이 교구장 가서 한다. 이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비슷하죠. 이런 관계 속에서는 말입니다. 상대를 하는 거예요. 상대심이 생기고 비교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완전히 그걸 떠나버렸다 그러면요. 그러니까요.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도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 이건 좋은 마음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에 말이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지극이 아니다 그랬죠. 제가 그런 말 했죠. 직업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맡은 직책 있잖아요. 업무 있잖아요. 그 업무에 말이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데 비슷한 처지에서 교구장 돼가지고 비슷한 처지에서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상대적 어떤 그 비교심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제 마음속에서 저도 이제 많이 읽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상대적 비교를 우리가 넘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넘어서는 공부가 뭐냐? 그게 절대 공부다. 절대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내 마음이요. 절대 자리에 들어가면은 모든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다 공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절대 자리를 뭐라고 하나 대공심 그래. 크게 빈 자리다 이 말이죠. 저 자리에 내 마음이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런 상대적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상대적 조건,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잘 모릅니다만도 하여간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교육도요. 수능 1.2점 차이가 엄청나다면서요. 1.2점 차이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결정된다면서요. 아니 제가 저 학교에 살아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지금 원광대학교에요, 의과대학하고 지금 치대 있잖아요. 그 엄청 높습니다요. 그거는요. 수능 상위 0.1% 안에 들지 않으면요, 원광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못 와요. 그리고 의사국가고시를 보는데요. 의사국가고시 보잖아요. 1년에 2,000명 내지 2,000~3,000명이 의사국가고시를 봐서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2,000~3,000명 보는 의사국가고시에서 원광대학이 의사국가고시에서 2년간을 연속으로 1등했어요. 대단하죠? 그게 원광대학이 의과대학이 딱 올라. 그리고 또 치대가 왜 올라가는가 하면요, 국가에서 정책을 쓰는데 치과대학원으로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정부 교육부 안에 따라 치과대학원으로 대학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원광대학은 안 올리고 치과대학으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과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다른 데는 갈 데가 없고 원광대학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이 엄청 높아버렸어요. 하여간 한국 사회에서 제일 가는, 이과 계통에서는 제일 가는 수재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만 인간 세상이 사는 모든 생활은 말이죠, 뭐냐? 상대적 비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 속에서 살다. 자, 이런 그 비교 속에서 사는데 우리는 말이죠, 이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하자고 하면은 절대 공부를 해야 된다. 내 마음이 항상 상대를 떠나버린 그런 그 절대 자리에 내 마음이 머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머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자리에 간 것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모습을 어떻게 나오면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삼매라. 말은 다 다르죠, 이것이요. 우리 삼매 했죠? 건강경에서 공부 많이 했죠? 이 삼매다, 이 말이죠. 삼매다. 그러면 이게 삼매가 뭐냐? 일심이 집중. 일심 집중 상태. 일심 집중 상태.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말이죠,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삼매에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절대 자리에 머물러서 스스로가 절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참 제일 편안한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열중시어 했는데 진짜 열중시어는요, 우리가 5월 1일 날 행사 끝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교당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열중시어가, 그거는 안 좋은 열중시어예요. 진짜 좋은 열중시어는 뭔가 하면요, 일체 모든 사람 잡념이 다 비어버린 내 마음 상태가 말이죠, 이 절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말이죠, 최고의 쉬는 자리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쉰다고 나 좀 누워서 쉽게 그러면서 쉬잖아요. 근데 쉬어집니까? 아이고, 누워 있으면요 생각 더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능력이거든요. 마음 공부의 능력이거든요.
누워서 쉰다 그러면 딱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요. 또 내가 마음을 내갖고 해야겠다 하면 딱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가는 것이 참 쉬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절대 공부, 우리 대산용사님께서요 이 절대 공부를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말입니다. 사람이요 조금 자기가 거서한 거 그 재미에 맞붙여서 사는 사람은 역시 말이죠 마음자리가 아직도 뭔가 하면 상대적 관계 속에 묶여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자, 이게 절대 공부. 두 번째는요 이 구공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평등심. 대평등심이라는 이 자리에 가야만이 비로소 말입니다. 대평등의 자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 대평등의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다 말이죠. 대평등심. 그래서 일상진리장에서 뭔가 하면요. 어떻게 뭔가 하면 대소용무의 분별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대소용무의 분별이 없다. 생멸거래의 변화도 없다. 생멸거래도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업보 차별도 끊어졌다. 다 끊어져 버렸다. 근데 인간의 현실 세계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세계는 뭔가 선악업보의 차별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의 우리가 왜 있느냐? 과거 내가 지은 선악업보의 차별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나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악 관계를 잘 우리가 지어가지고 말입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하도록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면 이런 상서 무슨 진급한다 그랬죠? 진급한다. 진급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요. 선악업보를 자기 스스로가 잘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대평등의 자리에 가면요. 선악업보 자체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다 대평등의 자리에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요새 돌아다니는 거 어전이라는 말이 있죠. 어전. 어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창타님, 어전이 뭐예요? 예. 그러시네요. 알으세요. 예. 어전. 어전한다 그러거든요. 저도 돌아다닐 때요.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데 어디 행사에 참석하면요. 어전이 시원찮고 어전을 내가 잘못 받았다. 대접받았다. 그런 생각할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이게 참 이 사람이 묘하더라니까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행사에 딱 참석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이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역할 이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전을 우리가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접받아야 돼요. 그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 대접을 못 받으면 말이죠. 서운해지는 거죠. 어전이 엉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다 뭔가면요. 구공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생활 속에서의 잣대. 그리고 있고 없고 이런 거 상대적 세계 속에서의 잣대. 그 잣대로 보니까는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평등. 그래서 진정한 평등은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평등은 말이죠. 이 유와 무가 부공한 이 자리에 돌아가야지만 말이죠. 진정한 인간 세계 속에서의 평등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생멸도 끊어졌다. 구공 자리에서는요. 그러니까 생멸도 끊어졌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멸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죽어났다. 참 세상 그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나와가지고 제 화단을 쫙 보니까요. 난초가요.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 이렇게 추운데 말입니다. 난초가 쭉 올라오는데요. 세상은요, 참 어떻게 알고 난초들이 말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고요. 저는요, 봄을 못 느꼈는데 대 화단 숙소 앞에 있는 뜰 앞에 있는 난초가 나는 것을 보고는 아, 봄이 왔구나. 그걸 내가 봤던 봄을 내 화단 앞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그랬거든요. 봄을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대요. 근데 봄을 못 찾았대. 근데 자기 집에 오니까는요, 뜰 앞에 매화가 빵긋 피었더래요. 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체 모든 이 우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진리 세계는요, 이제 이렇습니다. 봄 아닙니까? 봄이 불인이면, 인하지 못하면은요, 봄이 인하지 못하면 불생이라. 살아나지 못해. 돋아나지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춘을요, 인한 것으로 봤다니까요. 어진 것으로 봤어요.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지니까는요, 이것이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춘불이면 불생이라고. 또 말이죠. 추불이면 가을이 말이죠. 어렵지 못해요. 어렵지 못하면 불실이라. 열매를 못 맺어. 그 가을이 어렵다 이 말은요, 서늘해지죠. 서늘해지는 것을 그것을 뭐는 거는 옛 사람들은요, 의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따뜻한 것은 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인과 의가 작용을 해가지고 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생멸거래죠. 생멸거래 아닙니까? 이런 생멸거래가 말이죠, 이 절대짜리, 구공짜리에 가서는요, 이 구공짜리에 가서는 이런 생멸의 어떤 거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자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지 우리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 말을요, 한문으로. 예,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불생불멸하다. 그래서 구공자리에 가면은요, 구공자리에 가면은 불생불멸이라. 생도 없고 멸함도 없다. 그게 생멸이 끊어졌다. 이런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구공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공부의 어떤 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심, 대평등심, 이것은 진정한 절대심, 진정한 대평등심은 우리 마음이 말이죠, 구공자리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절대심과 절대공부와 대평등심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 절대공부라고 하는데 이걸 또 절대심이라고 해도 되죠. 예, 절대심을 챙기는 공부. 이 공부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자꾸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구공을 우리가 닮아가는 이제 하나의 그 공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공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이 절대짜리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걸 극락이라고 해요.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은 어떤 자리입니까? 연탄이. 예, 맞습니다. 고락을 초월한 자리죠. 고락을 초월한 자리죠. 그것을 이름을 불러서 극락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낙의 상대 개념은 뭡니까? 고죠. 낙의 상대 개념은 고예요. 그러면은 낙과 고를 초월했다, 초월한 자리가 지금 절대 자리거든요. 낙과 고를 초월한 자리가 절대 자리 아닙니까? 절대 자리인데, 극낙이라고 그랬는데, 극고라고 안 했거든요. 극고보다는 극락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훨씬 낫죠. 말을 우리가 단어를 찾아내다고 보니까는요, 극락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극락 간다 그러죠. 극락 간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극락이라는 것은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극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또 뭐 우리가 절대 공부하고 비슷한 공부가 있는데, 극고 극락 해가지고 극락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지선 들어보셨죠? 지선자리. 자, 이건 뭔가 하면 지극히 선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이죠. 악이다 이 말이죠. 선의 반대는요. 근데 지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지악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것이면은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말이죠. 그 상대를, 모든 상대를 초월한 그 자리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죠. 단어들을 선택해갖고 낸 것이고, 그 단어를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막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것인데, 그 깊이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다 뭔가 하면요, 상대를 초월한 절대의 자리에서 보는 것을 이렇게 극락, 지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절대 공부는요, 절대 공부는 다른 말로 하면 지선 공부예요. 지선 공부예요. 지선 공부는 뭔가 하면요, 조그마한 선을 해놓고 그 선에 만족하지 말아라. 만족하지 말아요. 이해갑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못 가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작은 선에 만족하기 때문에. 작은 선에 집착하는 거예요. 작은 선에 집착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하고 나면 피드백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강의하고 나면 피드백이 많이 오는데, 그 오는 피드백에 하여간 어떤 내용으로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안 즐겁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죠? 그럼 그거에 상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면은 좀 잘했다 하면은 마음이 좋고, 좀 어떻다. 근데 어떤 양반은요, 문자로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해요. 하여간 질문 오니까 좋긴 하대요. 성의 있게 제가 답을 합니다. 성의 있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지선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을 초월한 그런 자리다. 선악을 초월한 자리. 그래서 그 선악을 초월한 자리가 바로 개성에서 말하는 유와 무가 구공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공부의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공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 그 관계를 모두 다 초월한 자리가 바로 이제 구공의 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 구공 공부를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공이나 그랬죠. 도고로 즉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개성의 마지막 구는 뭡니까? 예, 이제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개송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송을 말씀드릴 때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여기까지가 뭔가면요, 지극한 그 모습, 유무변화의 모습을 이거 기납적 방법이다 그랬죠. 기납적 방법이에요. 기납적 방법 아십니까? 예. 현실에서부터 근본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걸 이제 그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납적 방법이라고 하죠. 기납이니까는 납에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납에 돌아간다. 이게 납이 뭔가 하면요, 본원이에요. 여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래서 기납적 방법이다. 그래서 구공까지가요. 구공까지가 바로 뭔가 하면 이 기납적 방법으로 진리를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대종선생님께서요. 이 간단한 내구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방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구공에 가가지고는 아주 근본짜리 들어갔죠. 근본짜리에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 속에서 유무변화의 현실 속에서 유무변화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본래짜리로 우리가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반쪽만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를 반쪽만 설명하는 것이다. 반쪽 진리다 이 말이죠. 구공만 우리 강조하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장서문에서 이 구공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를 했죠. 이거예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만 우리가 강조하면은요, 입정처짜리만 강조하면은 기납적 방법으로 말이죠, 근본에 돌아가는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우리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거 설명할 때 제가 우리 지금 저 사막 수행에서 어느 공부라 그랬죠? 예, 정신 수양 공부요. 정신 수양 공부가 있는 마음에서 없는 마음으로, 그 뭔가 하면 유는 무로 그랬죠? 그래서 유심은 무심으로 아닙니까? 그 유심은 있는 마음이죠? 있는 마음은 무심으로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세계를 말이죠, 없는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납시키는 거죠. 본래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본래자리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기납적 방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있는 마음을 없는 마음으로 계속 돌이키면은요, 정신수양 공부는 잘해요. 정신수양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막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치사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일을 잘 처리하고 잘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막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의 공부는요, 공부와 일이 말입니다,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돌아가신 진산 한정원 목사님, 그분 지금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나보고 추무담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추무담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 출가가요, 참 대단한 출가예요. 이분은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다 못 들으셨을 거예요. 서산에서, 충청도 서산, 60년 전, 70년 전에 충청도 서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3학년을 하는데 절에 가서 이제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서읍씨라고 하는 원불교 교도라는 만나요. 갖고 서읍씨가 우리 진사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고 있는 원불교가 이렇게 익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서 대학을 만들어 갖고 이제 대학을 지금 학생을 모집 안 난다,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예요. 이 신도가. 그러면서 양반이 또 뭔가 이게 저 명리를 좀 아는 모양이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요. 이게 뭔가 이걸 좀 그런 게 나도 적당하게 자문씩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요. 이거 봐, 너는 꼭 그 중될 팔자다. 이 말에 양반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발심이 났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그거 가봐야겠다. 당신만 발심이 난 것이 아니라 당신 친구가 누군가 하면요, 여산 유기현 유병덕 선생님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열반하시고요. 원광대학에서 유명하신 교수예요. 유병덕, 유기현, 여산, 법호는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원광대학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도 또 따라 나선 거예요. 일개 교도 한 사람의 그 말의 말입니다. 그 말을 친구에게 권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말을 권하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서는 친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두 양반이 말입니다. 원불교 그 당시 원광대학을 처음 시작할 때 유일학님만 하다가요, 대학을 처음 시작할 때 두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게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정산종사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에게 하신 법문이 있어요. 두 사람에게, 유기현 한정원에게 글을 주시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이 말이죠, 이제 이게 지금 그 유무 공부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개를 할게요. 염념 뭐냐면 시 정식 공부라고. 생각이 무렴을 챙겨요. 무렴 공부한다. 무렴은 마음을 비우는 공부죠. 그래서 생각이 마음을 비우는 이 무렴은 이 정할 때 공부라. 쉴 때, 마음이 정할 때, 육건을 작용하지 않을 때는 뭔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무념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게 뭔가 하면요, 개성에서 보면은 유는 무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유심은 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념 무념을 챙기라 이 말이죠. 생각이 무념을 챙기라. 정할 때는 말이죠. 무념을 챙기라. 또 이 사사 명사는 시 동식 공부라. 일마다 그 일을 밝혀요. 명사, 일을 밝힌단 말이죠. 일마다 그 일을 밝혀요. 말하면 시, 이것은 동식 공부라. 동할 때 공부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부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해야 돼. 이걸 지금 그러니까 그 혜성같이 나타난 두 청년에게 말입니다. 정산종사님이 얼마나 교단적으로 기뻐시겠으면 이런 글을 주셨겠어요. 저는요, 이런 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없던 사람이에요. 제가 올 때는. 저도 괜찮게 자기는 출가했는데. 사선. 그래서 무렴이, 이건 무렴 공부죠.
사사명사는요. 유렴, 무렴이 각수이하면은 각각 서로 따라가. 각수이하면 대도탕탕의 계모이라. 대도가 탕탕해서 다 걸림이 없을 것이다. 이 유무렴 공부만 말이죠. 그래서 정할 때는 무렴 공부를 하고 동할 때는 유렴 공부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밝혀야 돼요. 그렇지. 일을 밝혀가지고 그 일을 잘하지 않으면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해가지고 바르게 치사를 딱딱 내릴 때 그게 뭔가 하면요 사막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막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뭔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 두 가지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 맞죠? 이거는 무령 공부죠. 이것은 명사 공부죠. 일을 밝혀.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